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IB 이콘을 쉽게 풀어드리는 김양우 강사입니다. 오늘 데모 수업에서는 DP1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배우는 The social nature of economics, the basis of the study of economics, microeconomics and macroeconomics, introduction to nine central concepts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배우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What is a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he social sciences are academic disciplines that study human society and social relationships. 자, human society, 이 인간 사회를 연구를 하고 social relationships, 사회적 관계를 연구를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문이라고. 자, 그렇다면 경제는 왜 social science일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It deals with human society and behavior, and particularly those aspects related to, concerned with, how people organize their activities, and how they behave to satisfy their needs and wants. 자,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밑줄을 쳤어요. 자, 첫 번째 정의는 how people organize their activities.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 활동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뜻은 how they behave to satisfy their needs and wants. 자, 이 부분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needs and wants. 자, needs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needs예요. 필요한 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 물, 식량, 옷,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needs라고 불러요. wants 같은 경우에는 사는 데는 필요는 없어. 이거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있으면 뭔가가 좋고 뭐 삶이 편해지고 이런 정도를 우리가 wants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욕구라고 해요. 뭐 대표적인 욕구로는 뭐 전자기기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폰이 없다고 해서 뭐 죽는 거 아니죠. 멀쩡하게 살 수는 있는데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해소시키는지를 연구를 하는,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학문을 연구를 하냐? Based on the social scientific method.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Okay, what is the social scientific method? 사회 과학적 방법이 무엇이냐? Economists explain and predict economic events through the social scientific method. 경제학자들은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해요. 자, 그러면 method가 방법이죠. 뭐 방법이니까 당연히 steps, 단계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랑 비슷하냐? scientific method.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학실에서 실험 많이 했죠? 비슷한 거예요. 순서는 그런 거랑 비슷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장 먼저 make observations of the world and select an economic question to answer. 완벽한 세상에서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완벽한데 뭘 더 좋게 하려고 연구를 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사는 세상은 지금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집값 문제도 있고 경제에서만 봐도 문제가 수십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해소하고자 문제를 없애고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찝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뭐 예시를 하나씩 만들면서 이 단계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make observations. 선생님은 무슨 관찰을 했냐?
뭐 예를 들면 어제 선생님이 이마트를 가서 장을 봤어요. 근데 어제 갔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오늘 좀 전에 이마트를 갔다고 칩시다. 근데 갔는데 사과가 또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게 너무 신기했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관찰을 했냐? 어쩔 때는 사과가 많아요. 근데 어쩔 땐 사과가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관찰을 했다고 봅시다. 자, 두 번째, identify variables, 변수를 찾으세요. that are important to answer the question. 선생님의 문제는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변수를 한 2개 정도를 잡아줄 거예요. 첫 번째 변수는 사과의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의 판매량. 오케이. 자, 이제 변수를 했으니 이게 세 번째 거. Make a hypothesis about how the variables are related to each other. 가설을 이제 세워야 돼요. 무슨 가설? 이 두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의 가설은 무엇이냐? 사과 가격이 높을 때 판매량이 낮다. 자, 이게 선생님의 가설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번째는 make assumptions. 가정을 하세요. 우리가 왜 가정을 해야 되냐? 경제에서는 한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과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날씨의 요인도 있을 거고, 뭐 노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판매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 어떤 걸로? 가격 외에 판매량 영향 받지 않음. 이걸 우리가 가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test the hypothesis. 이제 실험 단계로 왔어요. 여러분은 실험실에서 지금까지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 또는 많은 사회과학 과목들은 실험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은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회 전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쵸. 왜냐면 우리는 인간 사회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아까 말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데이터와 통계, statistics 기반으로 우리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거냐? 전국 팔도에 있는 이마트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몇천 개의 점포들을 다 가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죄송한데 사과 판매 기록지 좀 하나씩 뽑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와서 앉아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아, 가격이 이럴 때는 이만큼 팔렸구나. 이런 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겠죠. 그랬더니 표에 뭐가 나왔냐? 진짜로 사과 가격이 높을 때 판매량이 낮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자, 그럼 6번 Compare the predictions of the hypothesis with real world outcomes.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세운 가설이랑 어떻게 똑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이제 봐야 돼요. 가설이 뭐였어? 사과 가격이 높을 때 판매량이 적다였지. 근데 실제로 사과 가격이 높을 때 판매량이 낮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true. 하지만 실험에서 모든 게 항상 다 참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쩔 때는 거짓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false. 거짓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3번으로 가서 6번까지 다다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이 나올 때까지.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인 마이크로 에코노믹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미시경제학.
여러분 과학 수업 때 마이크로스코프 써봤죠?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는 어떤 용도로 사용돼요? 아주 작은 거를 볼 때 사용이 되죠? 똑같은 뜻이에요. 마이크로. 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로 바라보는 학문을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해요. 자, 그럼 뜻이 뭔지 봅시다. Microeconomics examines the behavior of individual decision-making units in the economy. 행동을 관찰하는 학문이야. 누구의 행동? Individual decision-making units. 결정권이 있는 개인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이 있는 개인은 누군가? 소비자, consumers, 또는 firms, 판매자. 자, firms랑 똑같은 단어, producer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firms가 편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이 학교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은 producer라고 하는데 왜 양우 선생님은 firms라고 안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지금 말해줬죠. firms랑 producer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how decision makers behave. 아까 말했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how they make choices, 선택을 어떻게 하고 and how their interactions in the markets determine market prices. 그들의 상호작용이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을 측정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macroeconomics는 거시경제학이에요. 자, 것이라고 하면 뭔가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경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overall picture를 통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크게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aggregates, 종합 수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종합 수치란 무엇인가? individual decision-making units, consumer 또는 producer의 behavior, 1, 2, 3, 4, 5, 한 사회에 5명만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행동을 다 더해서 하나의 aggregate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aggregates라고 해요. 왜냐하면 크게 보는 거고 개개인을 바라보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total income, 총소득, 그 나라의 국민들이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다 더한 값이에요. Total output of the entire economy, 이거는 총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히 아는 GDP라는 거예요. Total employment, 취업률, 그 나라의 노동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취업이 돼 있는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거고 General Price Levels는 물가예요. 그 나라의 물가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가지의 핵심 단어 알아보기로 했죠. 자, 첫 번째는 scarcity, 희소성이에요. 또는 희귀성, 얼마나 제품이 또는 자원이 희소성을 갖추는지 또는 희귀한지를 바라보는 건데 영어 뜻을 볼게요. A situation in which available resources or factors of production are finite, whereas wants are infinite. 자, 여기서 factors of production이라는 거는 resources랑 똑같은 거예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쪽에 참고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무한대예요. 끊임없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끊임없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동시에 자원은 finite, 한정적이에요. wants는 resources보다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폰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과연 애플이 이 세상의 그 많은 인구의 사람들에게 다 아이폰을 팔 수 있을까요?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팔면 떼돈 버는 거니까 좋죠. 하지만 이 많은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에 노동 인력도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아이폰을 만들어내는데 직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뭐 반도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뭐 그 아이폰 스크린에 있는 유리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 초이스.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해? 아이폰을 계속 고집할지 아니면 뭐 삼성으로 갈아탈지 이런 선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Due to scarcity.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자, efficiency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에요. Making the best use of resources and avoiding waste. 자원을 가장 잘 쓰고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어요. 둘 다 피자를 만들어요. 근데 똑같이 둘 다 직원이 2명씩 있고 오븐이 2개씩 있어요. 자,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A 식당은 피자를 하루에 100판을 만들고 B 식당은 하루에 50판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A죠. 왜냐하면 2명이 만들 수 있는 양을 다 만들고 있고 오븐 2개도 다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다 돼요.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다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50개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오븐이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직원들도 resources예요. 근데 직원들을 잘 사용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뭐 매니저가 와서 또 뭐라고 해서 또 100개까지 올려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띈 생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equity 같은 경우에는 공평성이에요. equal. The idea of being fair or just. equ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와요. 특히 세금에 관해서 뭐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좀 덜 받는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공평한 정책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여러분의 TOK 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저소득층에게 텍스를 조금 부과하는 게 정말로 공평한지, 공평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TOK 수업을 하면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이든 에세이를 쓸 때 언급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To what extent are tax policies equal? 또는 뭐 이렇게 써도 좋죠. TOK 뭐 TOK 수업 때 자주 나오는 거고 또 에세이 또는 프레젠테이션 쓸 때 자주 언급을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니까 꼭 keep in mind. 자, 다음 걸로 볼게요. Economic well-being은 경제적 웰빙이에요. 여러분들은 웰빙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제적 웰빙이라고 하면 그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걸 어떻게 보냐 우리가? 뭐 수치들은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행복 수치라고 있어요. Happiness Index. 에쿠. Happy Happiness Index가 있고요. 또 뭐 Literacy Rate, 문맹률, 뭐 Birth Rate,
출산율. 뭐 happiness index는 뭐 종합 수치예요. 아까 말했던 aggregates. 근데 밑에 거는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literacy rate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선진국들이 문맹률은 literacy rate이 훨씬 더 높아요. 후진국들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거를 경제학에서 조금 꺼려해요.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너무 후져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 개발도상국가 또는 영어로 LEDC라고 해요. Less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또는 MEDC More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딴소리긴 한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뭐 birth rate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료 시스템도 잘 보여주지만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면서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 사회에 문제가 많아. 그러면 나의 후손을 굳이 이 사회에 introduce 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아니에요. 나 살기 힘든데 내 후손 또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을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료 시스템도 보여줄 수 있지만 birth rate이 그 사회의 만족도도 역시 말해줄 수 있어요. 자, sustainability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Produc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현재 시점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면서도 미래 세대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기회를 뺏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컴퓨터를 만들 자원을 이번 세대에 다 쓰면 후세대 사람들, 차세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프로덕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프로덕션은 무엇일까요? 자, fossil fuel 봅시다. 자, 재생산은 뭐 1년에 100톤씩 재생산된다고 봅시다. 근데 우리가 소비를 150톤씩 한다면 이거는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생산된 거를 다 써가면서도 저장되어 있는 50을 써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은 프로덕션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좋은 프로덕션이냐? 뭐 80톤씩 쓰는 거. 80톤씩 쓰잖아? 그러면 20톤은 적어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20톤을 곱하기 5 하면 100이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IB Economic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외워두는 거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간단해가지고 뜻은 따로 안 적어놨어요. change는 변화죠. 물가가 변할 수도 있고 취업률이 변할 수도 있고 경제에서는 뭐 다양한 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가지고 자주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적어둔 거고 intervention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에서 뭐 자유경제가 좋은지 뭐 명령경제가 좋은지 뭐 혼합된 경제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부 개입을 많이 해요. 뭐 과연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좋을 게 있는지 또는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 intervention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interdependence 같은 경우에는 HL 학생들이 많이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oligopoly라고
oligopoly라고 HL Theory of the Firm에서 기업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L 학생들은 더군다나 특히 더 이 상호작용, interdependence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lliance Edu의 IB 이콘 강사 이승킴 김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